엔비디아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 그러니까 챗 GPT 네. 이거와 관련된 수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수혜 네. 기업. 그 부분이 사람들이 조금 오해가 있으세요. 아, 저는 기대하고 있는 건 이제 구글이 뭘 내놓을까. 결국 구글에게 달렸다. 챗GPT가 진짜 상용화 되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하게 돌파해야 되는 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올바른 사람과 인공지능의 분업을 어떻게 할지를 저는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 챗GPT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왜 우리가 제너럴하게 그냥 일기예보 오늘은 강수량이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듣지만 네. 그냥 그래서 우선 가져가 말어 이 정도는 괜찮은데 네. 정말 산업적으로 데이터 하는 것들은 일기예보 지역별로 수원의 요쪽 지역의 내일 날씨 뭐 이런 아주 데이터 이런 집중적으로 그렇죠. 네. 지역별로 해주는 서비스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쓰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럼 챗GPT는 이런 식으로 뭔가 특화된 산업 혹은 섹터별로 수요에 맞게 네. 분화되는 게 더 비즈니스 모델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히 그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챗GPT가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모 은행이 국내 시중은행 어디에서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자기네 내부에 있는 모든 그 상담 콜센터 매뉴얼을 다 학습을 시킨다고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상담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될 거예요, 분명히. 근데 문제는 A은행에서 내가 학습했잖아요. 네. 됐죠? B은행에 가면 쓸 수 있을까요? 음, 매뉴얼이 달라서 못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B은행에선 B은행의 그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별로 학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GPT 같은 경우는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제네럴한 지식들을 학습한 거에 가깝죠. 네. 근데 내가 전문적인 일에 쓰려고 하면 그 전문적인 학습을 해야 되죠. 그렇죠. 거기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 그게 너무 힘들어요. 일단 힘든 이유가 그것만 집중적으로 파기에는 비용 문제죠. 건가요? 왜냐면 얘는 한 번 학습하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다. 아, 근데 그게 그 시간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거 학습할 네. 때마다 우리가 그냥 한번 할 때마다 이 AI가 구동되는 거기서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가상으로가 몇백 원 단위, 네, 네. 뭐 500원 이렇게 네. 얘기하셨지만 그거 말고도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고정비용, 변동비용 얘기했지만은 내가 한번 얘랑 대화할 때마다 드는 비용은 변동비용이에요. 그건 이제 변동비용으로 계속 드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그 비용을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건 맞는데 근데 얘가 이제 산업 쪽에서 유의미하게 쓰이려면은 학습 비용도 왜냐면 변동비용이 학습을 할 때 그 어떤 전문가로서 얘를 튜닝할 때마다 드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게 오픈 AI가 지금 한 1억 명이 쓰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니까 내가 이거 한번 학습하는데 수백억이 들어도 감수할 만해. 그 고정 비용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은행에서는 많이 써봐야 이거 뭐 한 10,000명 정도 쓸 것 같은데 그거를 위해서 내가 한번 학습하는데 수백억을 들인다? 이건 조금 아무리 변동 비용이 낮아져도 이거는 채산성이 안 나온다. 비용 회수를 언제 하냐? 이런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더군다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 네. 사람들이 네. 그 정보에 대한 데이터도 것도 만들어야 계속 되니까. 정보를 그렇죠.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니까 체크하고. 네. 아, 이게 만만치 않군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진짜 물리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은행도 상품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품이 오늘 새로 나왔으면은 그게 오늘 반영이 돼야지 상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금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자율이 바뀌었는데 그 이전 정보를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은 안내를 잘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바뀌는 거를 계속 갱신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습하는데 3개월 걸린다고. 그러면은 이게 그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는 정보를 학습해야 되는 거에는 거의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것이 산업별로 적용이 되면서 이 오픈 AI니까 누구나 네. 그 활용할 수 있다 치고 기술적으로는 네, 문제가 아니다. 네. 이 전제하에 각 산업별에 적용하면서 이제 전체 산업이 커지는 건데 네, 그렇죠. 그러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현재의 기술로는. 네. 그거는 일단 두 가지로 나눠봐서 하나는 이쪽에 그 고정 변동 비용 네. 말씀하신 거고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이런 질문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막 빠져도 버텨요. 그거는 우리가 막연한 엔비디아는 앞으로 이 챗GPT 인공 AI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렸다라고 보거든요. GPU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사용될 거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그 단가를 확 낮추는 데 있어서 현재의 GPU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강력한 해답이 뭐 다른 반도체 쪽에서 있는 건가요? 지금은 정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 지금은 춘추전국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글은 구글대로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 삼성은 삼성대로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 애플은 애플대로, 테슬라는 테슬라대로 어프로치를 하고 있겠죠. 전용 칩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뭐가 정답일지는 까봐야 알아요. 써봐야 알아요. 삼성전자에서 PIM이 나와봐야 알고, 구글은 뭐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하니까. 만약에 구글이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면은 거기는 채산성 맞출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기네들 모든 네. 걸 다 아니까 자기네가 반도체까지 자기네 그 인공신경을 맞춰 설계하니까 가능할지도 모르거든요. 최적화해서. 네, 그래서 저는 그쪽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 지금 궁금하신 거는 그럼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금 최고의 네. 그 뭐죠? GPU의 네. 챗 GPT 네. 이거와 관련된 수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수혜 네. 기업. 그 부분이 사람들 조금 오해가 있으세요. 아, 그 사람들 제가 그 지금 그 챗GPT 열풍이 조금 우려되는 게 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이 AI 지금 하면 챗GPT밖에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챗GPT 수혜주만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쪽에다가만 투자하는 대화형. 네, 대화형이. 근데 그거는 그 전체 AI 그 산업의 되게 일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그게 진짜 산업에서 유의미하게 쓰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다른 분야 AI가 가치 있는 분야가 많거든요. 산업에서 가치 있는 분야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챗GPT에만 열풍을 가지니까 이거 이러다가 이 챗GPT가 기대 이하면은 사람들 실망해가지고 오히려 이거 산업이 좀 퇴보하는 동력이 거 아니야. 떨어지는 거 아니냐, 좀 AI 겨울 오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실망하면은 겨울이 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뭔가 기대 이하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도 그냥 안 하게 되고, 그러면은 사실은 덩달아서 이제 잘 하고 있는 AI 산업도 저는 조금 그 겨울이 오지 않을까, 타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고,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챗GPT라고 하는 이 거대 인공신경망을 하기 위해서 전용 AI 칩들이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는 이거 일부라고 했잖아요. 네. 전체 이만큼 큰 AI 시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누가 강자냐? 그게 엔비디아인 거예요. 아, 이쪽 분야에서는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로 충분하고도 넘쳐요. 차고도 넘칠 만큼 엔비디아의 GPU가 성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굳이 전용 칩을 설계를 안 해도 충분히 여기는 쓸 수 있는 거예요.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AI만을 위해서 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돈을 거다 쏟을 네. 이유가. 그렇죠. 이 챗GPT만을 위해서 엔비디아가 굳이 돈을 쏟을 필요 없다. 거기는 왜냐하면 어차피 시장을 장악하고 네, 있으니까. 이미 시장 장악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가 없으면은요, 이쪽 AI 시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챗GPT가 이런 관련된 산업으로 막 확산되는 거는 네.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열풍은 결국은 그냥 흐지부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거를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왜냐면은 저는 기대하고 있는 건 이제 구글이 뭘 내놓을까 좀 기대하고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구글에게 달렸다. 오픈 AI는 자체적인 서비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픈 AI는 AI만 연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MS랑 결탁해가지고 하려고 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 GPT가 빙에 붙었다고 해서 빙을 쓸까요? 저는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빙에만 GPT가 붙은 상태로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리고 이제 빙도 검색 성능을 높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구글에서 검색되는 거 다 빙에서도 검색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기술이 어려워가지고 구글이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마 그 채산성 이슈 때문에 이거 붙여봤자 이거 돈 못 벌 것 같은데 이런 이슈 때문에 아마 그동안 그거를 굳이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챗GPT 같은 초거대 언어 모델을 제일 먼저 상용화해서 거기서 가치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전 구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네. 하고 있는 곳을 조금만 더 다듬으면 되니까. 그렇죠. 이미 검색은 잘하잖아요. 그 검색 엔진에다가 똑같이 예를 들면 챗GPT가 빙에도 붙고 구글에도 붙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똑같은 서비스가. 그럼 누가 어디를 쓰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럼 구글 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데이터도 구글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시키기도 구글이 훨씬 편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픈 AI보다 구글이 훨씬 돈이 많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보니까 반도체의 혁신이 일어나야지만 이 네. 대화형 AI는 성공할 수 있겠네요. 네. 이 단가를 몇 센트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몇백 원 정도 수준에서 몇 원 정도로 떨굴 수 그렇죠. 있느냐. 네. 그거는 지금의 엔비디아 GPU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기대하는 것은 알파벳이 구글에서 어떠한 그 비용을 확 낮출 수 있는 어떤 네. 그 반도체를 내놓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구글은 자기네가 반도체까지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구글은 자기네가 반도체 만들어서 팔진 않아요. 그렇죠. 자기네 AI에 쓰려고 만드는 그렇게 거라. 해서 뭐 TSMC나 주문해가지고 그렇죠. 사용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도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그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팔지 않으면은 수익성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걸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근데 구글은 만들 이유가 있죠. 그렇게 따지면은 네. 만약에 이번에 AI 데이 여기에서 이제 어떤 발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그 가장 빠른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여기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 가장 강력한 수혜자가 되겠네요. 저는 알파벳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밀고 나가면은요. 오픈 AI처럼 데이터 열심히 만들고 그다음에 학습에 자원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서버 많이 사다가 학습 열심히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투자만 하면은 저는 제일 상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네이버 같은 데가 그렇죠. 검색이 이미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봐도 검색이랑 딱 짝꿍을 해야지 그렇죠.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지거든요. 우리가 뭐 하다못해 유료를 하더라도 무슨 서비스 해가지고 그냥 그거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아니 하다못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있잖아요. 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입한 사람은 이 서비스를 하이퍼클로바로 대화형 검색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만으로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내가 오픈 AI인데 이거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은 대화 한 번 할 때마다 몇백 원씩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미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네. 그러니까 그거에 굳이 추가로 돈을 차징을 안 해도 되는 기업, 구글과 네이버 같은 기업이죠. 굳이 이거를 이 챗GPT 같은 대화형 AI를 쓰기 위해서 추가로 뭔가 돈을 차징하지 않아도 자기네 서비스에 붙이기만 해도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이런 기업들 있죠. 그러니까 삼성 같은 기업도 좋은 게 스마트폰에 이거를 넣기만 해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 네. 뭐 삼성 그 우리 갤럭시 사면은 뭐 그냥 뭐 사방 뭐 이상한 앱들을 삼성 그렇죠. 자기네 앱을 깔아주는데 네. 자동적으로 네. 강압적으로 네. 아 그거 쓰지도 않는데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삼성이 삼성페이로 버는 돈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얼마. 적자예요. 삼성페이 운영하는데 적자가 듭니다. 왜냐면 수수료 같은 거 자기네가 다 부담하거든요. 서비스 비용, 그러니까 서버 비용 이런 거 다 자기네가 내는 거죠. 앱 개발도 자기네가 그냥 다 투자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할까요? 스마트폰 팔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네이버가 이게 적자가 나도 할 수 있는 이유. 그렇죠. 우리 그 스피커나 이런 데 보면 시리니 뭐니 네. 해가지고 자동 뭐 있잖아요. 비서 네. 서비스 같은 네. 거. 아 이런 것들이 깔려주면 추가적인 부가가치 만들 수 있으니까. 통신사도 마찬가지예요. SKT나 KT나 LG나 전부 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초고대 왜 할까요? 거기는 그 다 인공지능 스피커 하잖아요. 자기네 거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말씀을 들어보면 각자 그렇게 하지만 네, 아주 본격적으로 좀 하지 않고 그냥 발 걸쳐놓고 서서히 연구하는 단계 이렇게 하는 단계로 좀 느껴지거든요. 네. 결국 해답은 그 단가 코스트를 한 번 질문할 때마다 나오는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네. 반도체가 나올 때까지는 이거는 본격적으로 막 돈을 쏟아붓기에는 너무 네.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결론이 되네요. 그래서 이 챗GPT가 진짜 상용화 되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하게 돌파해야 되는 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그 파인 튜닝이라고 하거든요. 이쪽 분야에서는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좀 더 어떤 전문적인 분야를 할 수 있게
그 전문적인 분야로 학습을 추가로 하는 거. 음. 이걸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챗GPT가 그냥 일반적인 지식만 할 수 있으니까 네. 예를 들면은 뭐 그 통신사라고 하면은 통신사의 그 상품 관련된 그 학습을 추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그쪽 분야에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줄이는 거. 음.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정보 계속 업데이트되는 주기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정보는 또 계속 업데이트가 네. 되니까. 지금 챗GPT가 2021년까지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했다고 해요. 네. 2022년에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몰라요, 얘는. 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왜 전쟁을 했을까 이런 거 물어보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거 한번 질문해봐야겠네. 왜냐면 전쟁하기 전 데이터만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새로 나오는 정보들을 계속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적어도 뭐 예를 들면 일 단위로 학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학습이 하루 만에 끝나야죠. 그래야지 매일 정보를 업데이트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 파인 튜닝을 빠르게 하는 기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앞으로 유망할 수 있다. 이게 된다고 하면은 가치가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아까 변동 비용에 해당하는 대화 한 번 할 때마다 드는 비용을 낮추는 기술. 그거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브레이크스루가 생길 수도 있고 이쪽 그 인공지능, 인공신경망이 챗GPT 같은 그 신경망을 설계하는 쪽에서 최적화를 해가지고 코스트를 낮출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이거를 이제 인퍼런스라고 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트레이닝, 인퍼런스 이렇게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는 트레이닝 과정이 있고 인퍼런스 과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 트레이닝이 고정 비용에 해당되는 한 번 학습하면은 그렇죠.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얘를 학습하는 과정, 이걸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퍼런스는 이 학습한 애를 가지고 계속 쓰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 인퍼런스 비용을 줄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혹은 반도체를 만드는 이쪽 기업이 같이 맞물려야지,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지 이게 본격적으로 챗GPT가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인터페이스의 혁명이다. 네. 아이폰 같은 경우도 사실 그 각각 놓고 보면은 뭐 다 있었던 서비스인데 그걸 그렇죠. 아주 쉽게 한 곳으로 모으고 사용할 수 있게 했던 네. 거. 이번에도 인공지능이 우리 앞으로 우리 실생활에 확 다가온 것이 네. 결국 인터페이스 혁명. 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아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전체 인공지능 시장에서 이 챗GPT 대화형 AI가 차지하고 있는 거는 또 작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의 가장 큰 AI의 그 뭐라 그럴까요? 방향성, 시장 이거는 어디라고 보세요? 챗GPT가 가지고 있는 시장이 작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좀 욕을 많이 먹을 것 같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거 성공하기만 하면은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에 못지않게 큰 시장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그 이미 있었다.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쪽이 중요해질 거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는 진짜 그 산업에 AI를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산업에. 네, 그 중에서도 저는 그 제일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제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조. 네, 제조업은 이제 일단 규모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제조업에서는 예를 들면 생산성을 1%만 개선해도 그게 볼륨이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가치로 만들어내거든요. 네. 이 제조 현장은 근데 많이 낙후됐어요. 음. 이게 수십 년째 변하지 않는 그런 현장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런 현장에서 AI가 들어가면은 저는 그 생산성을 뭐 10%, 20%, 30% 저는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한 그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현장에 AI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런 쪽이 지금 눈에 잘 안 보여. 사람들이 그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관심을 상대적으로 많이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 미국에 있는 코그넥스라고 하는 기업에 인수된 수아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회사 있었거든요. 네. 여기가 뭘 했냐면은 그 머신 비전 검사라고 하는 분야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쭉 제품 만들어지면은 마지막에 이게 그 여기 뭐 흠집은 없는지 뭐 납땜은 잘 돼 있는지 이런 걸 사람들이 눈으로 체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눈으로 하던 거를 이제 컴퓨터 비전으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거, 이미지 디텍션 같은 걸 가지고 이제 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그 수천억대 엑싯을 했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더 많은 것들에 활용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공정의 예를 들면 효율을 5%만 높여줘.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저는 좀 더 그 투자 많이 들어가고 이제 제조 기업들도 제조 기업들이 근데 이거는 더 투자를 해야 돼요. 제조 기업들이 이런 쪽에 조금 더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 방향성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그래야지 이제
AI가 진짜 산업에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이게 그 AI 이거 이제 프로그램 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더 이해가 깊으시겠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가시화되고 아 내가 해보니까 아 이렇게 신기하네 이런 네. 느낌 때문에 이게 체감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챗GPT가 나온 이후로 단순한 어떤 그 요약하고 설명하고 하는 예를 들어서 무슨 법관 네. 판결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뭐 변호사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이미 데이터 가지고 뭔가 하는 것들은 네. 직군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이거 사실적인 얘기입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이 있다. 가능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예를 들면 법관이라고 제가 하자고요. 그러니까 법관이 판결문을 쓸 때 중요한 건 뭘까요? 본질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그 행위 결과. 판결의 내용이겠죠. 네. 이게 뭐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렇죠.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근거들, 내 어떤 법조항 때문에 혹은 어떤 근거 때문에 이걸 내가 유죄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 메시지 중요한 건 핵심이잖아요. 네. 그 본질적인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사실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여러 가지 쓰는 수식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쓰는 수식어들 되게 길잖아요, 판결.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가능할 거야. 충분히 가능할 건데 그 판결이 내가 어떤 판결을 내릴 거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뭐고 난 이런 법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할 거고 그래서 법조항은 이거고 거기에 대한 그 증거는 이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핵심 메시지만 딱 쓰잖아요. 그럼 판결문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그 저는 저희 회사 이름도 마찬가지지만 그 저는 올바른 사람과 인공지능의 분업을 어떻게 할지를 저는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게 지금 우리가 다 이 화제가 되면서 AI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 이제 사람의 일자리는 점점 네. 사라지고 이제 네. 우리는 도대체 앞으로 뭘 배워야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지? 네. 우리 자녀들에게는 뭘 가르쳐야 네. 앞으로 돈을 벌면서 먹고 살 수 네. 있지? 이 고민을 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체감하는 거는 뭐냐면요. 예전에 이제 개발자들이라고 하면은 개발자가 예를 들면 뭐 최신 무슨 언어, 그 코틀린이라고 하는 언어를 내가 뭐 할 줄 알아. 나 그 언어 문법을 잘 알아.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많이 이제 줄었죠. 왜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렇죠. 내가 코틀린이라고 하는 새로 나온 언어를 잘 몰라도 그거를 내가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어떤 특정 언어를 내가 대학에서 배웠다고 그게 강점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챗GPT가 나왔잖아요. 이게 더 그걸 많이 느껴요. 이제는 구글 검색을 안 해도 내가 그 새로운 언어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은 얘가 많이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는 뭐가 더 중요해졌냐? 어떤 특정 언어를 내가 그 공부해가지고 그 문법을 내가 많이 알고 많이 외웠다라는 거 크게 중요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내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설계할 거냐라고 하는 그 설계만 내가 할 줄 알잖아요. 그거를 내가 코틀린으로 설계하고 싶어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챗GPT가 거기에 대한 정보를 다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단순한 코딩하는 단순히 뭐 문법을 잘 외우고 있고 많이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코더들의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옛날에는 저희가 앱을 개발하려고 하면은 그 앱을 개발해본 경험자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렇게 막 그 설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언어를 다뤄본 사람이 경험해본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개발자를 추가로 고용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진짜 고급 개발자,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 기획자. 네, 기획자, 설계자만 있으면은 그 설계자가 예전에는 그 내가 코드의 문법을 모르기 때문에 고용을 해서 했었던 일을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급 엔지니어들은 앞으로도 계속 가치를 더 만들겠죠. 오히려 더 가치를 많이 만들겠죠. 예전에는 내가 2명 데리고 해야 될 일을 내가 혼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겁니다. 그런 인재가 되려면 뭘 배워야 돼요? 저는 일단 수학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학, 결국은 수학. 아이고. 네. 기본적인 그 수학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수학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뭐 계속 말로는 네.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창의성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 맨날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네. 참 애매모호한 얘기거든요. 창의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전 논리력이라는 표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트렌드가 뭐냐면은 그 항상 뭐냐면은 내가 글을 써도 그 글에는 항상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수식하기 위한 수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글을 막 이렇게 이따만큼 쓰면은 거기서 실제 그 내용의 본질은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챗GPT 같은 게 딱 보면은 성격이 어떤가? 다 그런 본질적인 부분만 내가 쓰고자 하는, 예를 들면 글의 핵심적인 문장만 딱 입력해주면은 나머지는 얘가 다 만들어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음. 이제는 그 본질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이건 그 논리거든요. 네. 논리만 딱 만들어주면은, 예전에는 그 이공계에 있는 친구들이 못하는 게 그런 그 글을 수려하게 길게 쓰는 거 이런 거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네. 무미건조하고 이게 네. 깊이 파는 거는 하지만 논리만 있는 거야. 네. 핵심만 있는 거죠. 좀 이게 꾸미는 게 없다. 그러니까 좀 뭐였지? 그 멋이 없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딱딱하다 네. 이런 표현. 근데 이제는 핵심만, 딱 그 핵심되는 그 중심이 되는 그 문장만 내가 만들 수 있다. 메시지만 딱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거를 예쁘게 꾸며주고 멋있게 길게 만들어주는 거는 이제 챗GPT 같은 AI가 해줄 수 있다. 아니 이런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해봤는데 네. 저도 무슨 앱이라든가 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를 네. 개발할 때 보면은 제일 힘든 게 프로그래머도 구하기도 힘들지만 네, 네. 전체 기획자, 인터페이스 네, 네. 아까 혁명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 참 어렵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챗GPT 같은 AI가 그런 특정한 산업만 이해하고 관련된 어떤 앱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의 그 경쟁 뭐 이런 관련된 것들만 다 학습을 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뭐 순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학습이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떤 딱 던져주면 관련된 기획안을 네. 인터페이스 기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네. 다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내 디자이너잖아요. 그럼 디자이너가 하는 일 중에 진짜 본질적인 일은 뭐고 노가다는 뭘까? 그러니까 타임 컨슈밍한 일은 뭐고 본질적인 일은 뭘까? 전체 이런 그 틀을 잡는 거, 프레임을 내가 이런 전체적인 틀에서 내가 이거는 뭐 여기다 버튼을 배치할 건지 아니면 슬라이딩을 낼 건지 뭐 스크롤 할 건지 이거를 그 전체적인 기획을 하는 거는 본질적인 일이 되겠죠. 그거는 이제 대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내가 이렇게 이걸 만들 거냐 아니면 이런 UI로 만들 거냐 그거는 이제 대체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내가 이런 UI로 만들 거야 라고 결정했을 때 그거를 예쁘게 실제로 여기다가 그 색을 칠해주고 뭐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대체가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웹툰 같은 것도 대부분은 그 웹툰을 사람들이 보면서 느끼는 그 본질적인 재미는 뭘까요? 본질적인 재미는 거기에 이제 스토리 같은 거, 그렇죠. 스토리가 메시지, 스토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릭터의 그 특징들, 그 캐릭터를 난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라고 하는 그 특징들을 되게 개성적이잖아요. 그럼 그 캐릭터의 개성을 기획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장 타임 컨슈밍하고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일은 어딜까요? 그림 그리고 채색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가치를 느끼는 그 작가의 상상력은 그 어떤 특정 유명한 그 작가가 있다고 하면은 그 작가가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인력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는 채색이란 말이야. 그 밑에 막 채색하는 사람들만 여러 명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대체 가능하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진짜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은 더 이 이해의 폭을 넓히지 않으면은 이 변화되는 이 세상에서 중심을 잡기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챗GPT에 가졌던 어떤 그 허상에 대한 부분들, 그 실제적인 대중화, 보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들 이런 거를 알게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하여튼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또 현장에 계시고 직접 그러한 사업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아주 실용적이고 현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을 수 있어서 아마 우리 보시는 가족분들도 상당히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혁명의 미래 책입니다. 구글, 엔비디아 등 IT 기업들의 전략을 파헤친다. 네, 최홍섭 저자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